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4일입니다. 이 박지원 씨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역할을 했습니다. 악명 높은 대북 송금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조성을 해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이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일의 주모자인 셈인데, 더구나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재판까지 받고 형까지 살고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간첩 두목 김정은, 김정일에게 약점 잡힌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무언가 결정적인 업무를 꾸미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직 국정원 간부로 추정되는 사람이 당시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결정적인 문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문서는 2000년 4월 북경에서 북측의 송호경과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당시에 문광부 장관 박지원이 합의한 비밀문서였습니다. 그 비밀문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김대중 정권 기간 중에 30억 달러를 북한에 차관 등의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비밀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공개를 했을 때 당황한 박지원 당시 국정원 원장 지명자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딱 잡아 뗐습니다. 그런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누가 이 문서를 제공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박지원 원장은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쪽은 대한민국 정보기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바로 박지원 씨를 오늘이라도 잘라버릴 수 있는 약점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니까 예상한 대로 김정은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국정원이라는 이 국군과 더불어 국가를 수호하는 이 기관을 김일성의 악명을 그 국정원 마당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글씨체로 국정원의 원훈과 신념을 새기는 원훈석에다가 글자를 받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박지원 씨가 그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냐? 김여정이가 마치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것처럼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인영, 김일성주의 집단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안보실장 서훈 씨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지난 1년 동안 저는 계속 불길한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조갑제 TV에 박지원이라는 이름을 쳤더니 이렇게 많은 예언을
했다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입니다.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점 많은 박지원이 국정원이 된 이후의 사태. 약점 없는 순결한 사람이 가야 할 자리가 국정원장이다. 정상회담의 흑막. 박지원, 송호경 30억 달러 제공 비밀 합의서를 공개한다. 통합당, 당신은 통합당입니다. 통합당 비밀 합의서 발견. 김대중, 북한에 30억 달러 제공 약속했다. 또 이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박지원을 당황하게 만든 주호영의 결정적 질문. 주호영의 기습적 문서 공개. 당황하는 박지원. 큰 소리 치던 박지원이 순간 입을 닫았다. 박지원의 배석자 김보연이 진실을 안다. 문재인, 약점 많은 박지원 임명 강행. 인생 말년에 고생문이 열렸다. 호언으로 몰린 박지원을 편들지 않는 서훈 안보실장이 수상하다. 하태경, 박지원은 김정은에게 약점 잡힌 존재. 비밀 합의서를 갖고 협박하면 북에 휘둘릴 수 있다. 조영이 박지원에게 나를 제발 고발해다오. 박지원은 고발 약속을 지켜라 등 감정 결과. 박지원 서명 남북 비밀 합의서 서체는 북한 것이다. 조이완 등 서체 전문가들의 감정. 그냥 척 봐도 안다. 예상대로 김정은 감싸고 나온 박지원. 김정은 지시로 총살한 게 아니라고? 등등 또 있네요. 문재인과 박지원, 용서받을 수 없는 두 사람. 김일성주의자 진정복 글씨체. 국정원은 앞으로 김일성 세력 편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나?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한민국을 해치고 김정은을 돕는 결정적 반역 행동에 나섰다는 의심을 그분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잖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참 제목부터 온건합니다. 김여정 한미훈련 중단 요구에 국정원 맞장구. 무슨 정치 이벤트 있나? 차라리 정치 이벤트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그리고 박지원, 이인영 이런 세력들이 꾸미고 있는 것은 반역에 가깝습니다. 반역. 북한 김정은을 돕겠다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을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해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집권 세력에 의한 반역. 이것은 역사의 전례가 없지만은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의 처벌은 무시무시합니다. 이 뒤의 상황은 지금 문재인, 국정원, 이인영, 서훈 이런 자들이 꾸미고 있는 이 사태의 결말은 피를 흘리지 않고 수습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물론 법정에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들을 법정에서 법을 통해서 단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오느냐? 시리아의 내전.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시작되네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말 하나하나가 다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비핵화 사기극을 벌였을 뿐이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일관된 정책의 핵심은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증강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핵무기를 증강해도 국제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통해서 로비를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죠. 반역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유연하다는 말을 쓰면은 한국 사람들은 좋은 말에 잘 속으니까 그게 참 근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유연하게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국정원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하면은 북이 남북관계에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아니 김정은이 남북관계에서 선심을 쓸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뭡니까? 북한이 남한에 선심 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억류 북한 포로를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상응한 조치라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어찌되었든 반김정은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가 김정은 세력을 내년 대선에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국가 반역의 흐름이 뒤집어지는 것을 한사코 막겠다는 거죠. 사선결단이죠. 그게 실패하면은 퇴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시 사설입니다. 이일엔 통일부도 한미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김여정이 1일 훈련을 없애라고 하자마자 국정원과 통일부가 앞다투어 그러겠다고 하는 모습이다. 또 무슨 남북 이벤트를 준비하는 듯하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남북 이벤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 반역이 진행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가 김여정인지 김정은인지 문재인인지 모르겠다. 다음에 훈련 중단하라는 말 다음에 내려올 사태는 다음 국방장관은 이 사람을 시켜라. 다음 국정원장은 이 사람을 시켜라. 이 사람을 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지령일 것이다.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이 국가 반역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야당의 대응이 너무나 온건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침을 놓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지금 마취제 주고 있는 꼴입니다. 한국의 야당과 언론이 이미 한미훈련은 컴퓨터, 키보드 게임으로 전락했다. 훈련이라고 할 수도 없다. 연대급 이상 병력이 참가하는 한미기동훈련은 3년 넘게 실종된 상태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키보드 훈련만 하면은 실전에서 혼비백산한다고 했다. 혼비백산이 아니라 붕괴할 것이다. 그래서 미군은 훈련 없이 실전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미 국방부는 연합훈련은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달 예정된 훈련이 취소되면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북의 노림수 중 하나다. 이건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것은 이미 허위로 판명났다. 진짜 핵시설과 핵폭탄은 지키면서 필요 없게 된 일부 핵시설을 내주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시키려 한 것이다. 요렇게 하려고 한 것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볼턴의 보좌를 잘 받아가지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김정은이가 화가 나가지고 문재인에게 험한 소리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탄도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훈련을 북과 협상하는 대카드로 쓴다면 북의 근본적 전략 전환이 쓴다면
근본적 전력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핵시설과 핵폭탄 전체를 신고하고 폐기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정치 이벤트를 위해 한미 훈련을 포기하는 것은 정치를 위해 국방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참 한가한 표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반인도 범죄자, 테러 지령자, 김정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국가 반역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써야죠. 한미훈련의 정치 카드와는 트럼프가 느닷없이 적극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북한 비핵화 사기극이 드러난 뒤에도 그것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앉아서 한미훈련을 없애고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껍데기로 만드는 소득을 얻었다. 다음 정부는 누가 되든 국방과 한미훈련을 정치에서 분리해 정상화해야 한다. 자, 이제는 이게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사태가 일어나면은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다 끼고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광장으로 쏟아 나와야 합니다. 아니, 국가 반역이 지금 이 정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은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기초, 자유, 생명, 재산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삶의 방식이 사회주의 독재식으로 살 거냐, 자유민주주의로 살 거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이런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집단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김일성주의 집단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흔히 주사파라고 그러는데 주사파는 어느 철학의 유형이 아니라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주의 자들에 의해서 장악된 이 정권이 이제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우리 국민들은 한가하게 글이나 쓰고 언론, 정치인은 논평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행동이 없다면 아마 절호의 이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벨기에에 있으면서 이 새벽에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절박성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리려느냐 하는 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정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거리를 포기한, 광장을 포기한 세력은 거리와 광장을 장악한 조직된 세력에 의해서 압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착한 사람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부지런하지 못하면 끝납니다. 착한 사람이 용기를 가지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기는 해야 합니다. 부지런해. 지금 이 순간 남북한에서 잠도 안 자면서 어떻게 하면은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하고 고민하는 쪽과 잠도 안 자면서 어떻게 하면 정권을 바꿀 것이냐 고민하는 쪽,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감사합니다.